네, 독특한 이슈 접근을 또 확실한 종목으로 이끌어내는 시간입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오늘 메르스인지 멸치인지 뭐 좀 머리 아픈 게 많잖아요. 네. 오늘 이런 얘기 좀 해보자. 제가 묻기도 전에 이젠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근데 사실 이 메르스 때문에 힘든 게 한둘입니까? 네. 어느 쪽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눈에 확 띄는 것은 항공주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항공주가 주가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 물론 이제 오늘 좀 다행스럽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5월 20일 전후 이렇게 메르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5월 22일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를 빠졌나 좀 조사해봤더니요. 대한항공 12.8%가 그거 내려갔습니다. 어제까지 내려갔고요. 네. 아시아나항도 12.3%가 빠졌고요. TV홀딩스가 24.1%가 빠졌습니다. 중국 노선의 상대적으로 비중 높은 게 LCC가 되겠거든요. 네. 이 화면 그대로 나오는데요. LCC랑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비용 항공사, 우리가 흔히 뭐 저가항공사가 되겠는데요. 이런 쪽에 하락폭이 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라든가 이제 근거리 쪽에 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특히 2003년에 사스를 경험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국 가면 큰일 난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문을 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나온 것이 그리고 주가 하락폭이 컸다. 그런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 한국에 들어오려는 여행객들의 여행 취소가 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메르스 이야기할 때 네. 6월 1일과 2일 단 이틀 동안만 한 7천 명이 취소를 했었다 했는데 네. 그 뒤보다 더 늘어났습니까? 그러니까 7천 명 정도 나온 것이 한 하루 이틀 만에 그 뉴스가 6월 초 이렇게 지난주 초였고요. 네.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또 좀 늘어났습니다. 그때 늘어난 게 또 한 2만 명, 2만 5, 6천 명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또 가장 최근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4만 5,600명이고 네. 갈수록 더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말로 갈수록 그 취소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나왔지만 중국 쪽 개통, 중국과 중화권. 대만, 네네. 홍콩까지 하면 거의 80% 이상이 중화권에서 일단 많이 취소를 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대만, 홍콩 등지에서 4만 5천 명이 현재까지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한국에서 여행을 가려던 사람들도 많이 취소를 하고 있는지 일단 제 주변에서는 한 2명, 3명 정도 포착이 됐었어요. 많이 뭐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출장이 좀 예정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말에 면세점 한번 가봤는데요. 사람이 제가 그 면세점 다닌 지 꽤 됐거든요. 네. 그렇게 없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진짜로 보면 면세점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 대접도 못 받거든요. 네. 한국 사람은요. 그런데 반가워하는 거예요, 저를요. 손님이라고. 네,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출국자 수, 이번에 입국만 얘기했는데 그럼 네. 출국자 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요. 지난 2일 날은요, 2.0%가 전년 대비 감소했고요. 네. 4일 날은요, 10.8%가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출입국자 수 전체거든요. 네. 1월에서 5월까지 평균 17.2%나 출입국자가 같이 늘어나는데 6월달에 조금 아직까지 늘어났는데 아하. 6.3%로 증가세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네. 입국자가 더 많이 줄어들었지만 출국자 수, 뭐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공항에 비행기 타고 갔고 한두 시간도 아니고 10시간 미국 뭐 유럽 10시간 이상 타잖아요. 네. 한 군데 모아 있으니까 약간 겁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출국자의 수도 일단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월에서 5월 대비해서 확연하게 6월 들어서 출입국자 수, 이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것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우리만 그런 건지 뭐 전 세계적인 항공 섹터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네.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 운송업 지수 하락, 이것을 두고 이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한 걱정을 해요. 특히나 운송지수가 약간 대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방송 앵커 몇 년 만에 이제 완전 전문가 다 되셨는데 맞습니다. 네. 다우 운송업 지수가 2.0% 오늘도 또 하락을 했는데 이것도 네. 역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파란색이 다우 운송 지수인데요. 네. 여기 운송 지수에는 항공이라든가 철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잘 나갔거든요. 작년 말부터 잘 나갔는데요. 지금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2% 떨어졌는데 항상 선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송 네. 지수는요. 근데 이번에 먼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고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느 정도 빠졌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 젯블루라는 회사는 7% 이상 빠지고 있고요. 제반어또 웬만한 것들이 이동평균에서 다 하회했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신 거 아마 우리나라도 취향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델타, 아메리칸, 컨티넨탈 이런 거 유명한데요. 이거는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래프인데 이거 역시 작년까지 해서 올해 훅 올라갔거든요. 40% 정도 올라갔는데요. 보세요. 확 떨어지면서 아이고야. 연중 최저까지 네. 떨어졌거든요. 아래는 S&P 500인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잘 올라갔다 훅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거가 이겁니다. UBS 증권사 네. 그리고 울프 리서치하면 뭐 미국의 최고의 증권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목표 주가라든가 투자 의견을 지난주 초 일제히 줄 하향시켰어요. 네.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보는 항공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한마디로 썰렁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은 뭐 유가 이런 거 상관이 있는 뭐 유가도 뭐 중요하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이언 에어라고 이것은 아일랜드 베이스 그 국적사인데요. 지금 2019년부터 미국과 뉴욕과 LA, 런던을 지금 29달러부터 출발해서 결국 아무리 부가가치 다 해도 $100에서 $200 사이에 운행한다니까요. 지금 미국은 하여튼 항공운송 업종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반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전 세계인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뭐 네. 델타 항공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내려갈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것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송업종에 대한 방향이 좀 썰렁한데요. 마침 오늘 지금 눈에 띄는 레포트가 나서 오늘 그 얘기 잠깐 할 텐데요. 대신증권에서요. 제목부터가 좀 괜찮습니다. 다음 주가 관건이고 7월 첫째 주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항공운송업종에 대한 레포트를 썼는데요. 네. 주에 보시면 지난 사스 때의 어떤 발생했을 때의 그런 기억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요. 6월 셋째 주가 들어가면서 하면 당시 대한항공 국제여객이 4월달, 5월달에 35%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5월 정도 중간 지나면서 5월 초부터 바닥하면서 주가 많이 회복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같은 거를 이 친구가 계산을 해봤어요. 대신증권에서 계산해봤더니 빠르면 6월 셋째 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되면 주가가 안정될 수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이제 정부 방침대로 메르스가 확산이 안 되고 이렇게 네. 되면 주가는 빠른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국제 여객의 공시적인 수치가 7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로 보는 분들은 7월 초까지 기다렸다 매수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대신증권의 주장에 따르면 네. 목표 주가는 지금 대한항공은 올라서 그렇지만 4만 원 언저리일 거 뭐 안 되거나 고언저리일 텐데요. 저 지금 오늘 가격이 잘 모르겠는데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는 지금 6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대비 한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누구의 주장? 대신증권의 주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일단 목표 주가 6만 원 7월 초까지 볼 수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항영 위원님에 따르면입니다. 의견 동일하십니까? 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는 생각엔 저도 일단 동의하는데요. 네. 그럼 이제 반등을 하면 많이 떨어진 것이 이제 면세점도 같이 떨어졌고요. 백화점 그리고 뭡니까 화장품 관리도 같이 훅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등을 같이 할 텐데 반등의 폭은 저는 항공업종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하긴 하겠지만 평균보다 모자랄 것이다. 물론 아까 저비항공사는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여전히 갸우뚱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싼 거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저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경쟁에 대한 심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비용 항공사가 이제 하와이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호주까지 가는 거거든요. 저비용 항공사 이제 유럽까지 가는 시장인데요. 이제 곧 그렇게 확산되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베트남이 황금 노선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비행기가 지금 못 가기 때문에 황금 네. 노선인데요. 제가 알기에는 베트남도 지금 이번 9월부터인가요? 저비용 항공이 지금 출항하거든요. 저는 경쟁 때문에 결국은 하더라도 저비용 항공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이항영 위원님의 시각은 일단 매수 의견이 아닙니다. 좀 긍정적이지 않은 뷰를 제시하셨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은 어디로 쏠려 있습니까? 네, 뭐 잠시 후 이제 중국 전문가 얘기 나오겠지만 네. 저는 하여튼 중국 현지 여행사가 맞다는 생각 갖고 아하. 있고요. 굳이 말하면 저는 하여튼 중국 상해 국제공항을 계속 중국 상해 국제공항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네. 개인적으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제가 작년 후광통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뭐 상해 국제공항 여전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전히 관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제서야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중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취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겁니까?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안 가면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바꾸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도 가는 거고 네. 일본도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외국은 간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고로 1,680만 명이 작년에 해외 여행 갔는데요. 중국 사람 작년에 처음으로 1억 명 넘어섰거든요. 중국 예측이 2억 명까지 간다는 거거든요. 2020년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자동차 타고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특정 항공사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특정 항공사는 경쟁이 심할 거고요. 어찌됐건 상해 국제공항, 이 옆에 공항이 또 생기지 않는 한 상해 국제공항은 저도 가봤거든요. 네. 저는 거기가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상해 국제공항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오픈하신 이 중국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